더블백이란 군대에서 이동할 때 개인 사물을 넣는 일종의 자루인데 60, 70년대 더블백 하면 특정 지역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군대에서 이 더블백 메고 탈영했다 하면 그쪽 애들인데 잡아가지고 더블백 열어보면 그 내무반에 같이 생활하던 전우들 지갑, 군화, 양말, 빤스, 칫솔까지 나온대요. 여러 개. 이거는 우리 엄마 거. 가끔 더불어당에서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자중 20명 정도는 쇠고랑을 차게 될 것이다. 문재인 패거리 더블백을 열어보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더블백 못 열게 하려는 법이니 더블백 법이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더블민주당은 더블백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첫 출근한 길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난 5년간 뭔 짓들을 했길래 야반 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느냐 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튄다는 말인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려면은 적어도 10년은 시행도 해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더블백들은 상정 한 달 만에 이 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는데, 그 통과하는 날 문재인은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국무회의를 이 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기를 기다려가지고 각부 장관들하고 움츠리고 있다가 드디어 날치기가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후 2시에 야반 도주식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도주하듯이 망치를 두드려가지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문재인 더블백들 이제 됐다. 2다리 쭉 뻗고 한시름 놔야 할 텐데 지금 더 참담한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블백 법에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저승사자 검사들이 들락거릴 수 있고,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데 이런 짓을 했으니까 동티가 나도 아야 소리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더블백 법은 검사들이 하는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넘기는 건데, 검찰에 6,300명이나 되는 경찰이 있대요. 이 경찰은 검찰 소속 수사관들인데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더블백을 열어볼 수 있게 됐으니 다시 보안 입법을 하겠다는 등 짓지만 윤석열은 네 집 개가 짖냐 속으로 웃고 있대요. 이 법으로 수사권을 받게 될 15만 명이나 되는 경찰이 문재인 더블백 먼저 열어가지고 영웅이 되겠다고 육모방망이 들고 달겨들게 생겼으니 공수처도 검찰보다 더 독하게 이 더블백을 뒤지게 생겼다. 그래서 수조운 뽀리 쳤다는 청와대 더블백 주적 수괴에게 USB를 건넨 여적죄 의혹을 받는 문재인이 2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여적죄는 징역 이런 거 없이 곧바로 넥타이 공장 직행 아닙니까? 사형. 그러니 꿈에 빛을 가불한 노무현이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벌써 경찰이 김정숙이 옷값 수사 시작을 했대요. 아무튼 그동안 주사파 장꾀를 부려 단물을 빨던 더블백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문재인은 더블백 안고 마누라는 옷보따리 안고 한숨만 내리시고 치시고, 옛날부터 더블백 뒤지는 검사들은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서도 살인을 한 자는 피해를 본 가족의 평생 노비가 되고, 도둑질 한 자는 피해를 갚을 때까지 노비가 되라는 법이 있었으니 당연히 그런 죄를 조사하는 검사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러면서 죄를 다스렸고, 중세에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하면서 감찰이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 때 왕이 실수를 할 때는
거침없이 임금의 노여움에 저항하며 중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규탄하고 횡포가 있으면 탄핵하니 감찰이 얼굴색을 바로 하면 백관이 떨고 두려워하는 바이다 라는 기록을 보면 이런 기강이 고려의 저력이 아닌가. 이런 법기강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검사에 해당하는 30명 정도의 감찰은 임금의 죄도 감시했고 고관 대작들도 이들에게 죄가 걸리면 매장이 되니까 감찰은 소리빨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런 막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감찰은 그 기강이 지금 감사들보다 어쩜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총장이 대청에 쭉 앉아 업무를 시작하면 수석 아전이 회의합니다 소리를 치면 모든 감찰이 뜰에 나와 질서정연하게 절을 했다고. 특히 감찰 신입생 신고식은 아주 악명이 높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심참 감찰을 신기라고 하는데 신기가 들어오면 선배들은 신기한테 이 석가래처럼 큰 통나무를 들라고 해가지고 그걸 못 들면 그냥 다구리를 놓고 진흙투성이를 만들고 아궁이를 뒤져가지고 거미를 잡아내라 그래가지고 신기가 그냥 온통 껌댕이칠을 하면 씻으라 그래가지고 그 시커먼 물을 마시라고 하고 술을 마시면서는 감찰은 서리빨 같다는 상대 별곡 목청껏 불러야 했는데 이런 신고식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등총에 성공하면 출근하는 첫날 선배가 보자마자 그냥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목집을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지금 검사들도 군대만큼이나 상명하복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신입 신고식 할 때 양말 넣은 구두에다가 뭐 술을 따라가지고 먹이라고 그 회칼 든 조폭부터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할 배짱을 기르려고 이런 전통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검찰의 임무는 공무원 불법, 각종 집회, 군수물자, 부정까지 살펴야 됐기 때문에 한 30명이 채 안 되는 감찰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과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감찰들 업무 장소 중에 한 곳이 강화문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에 십자각이라는 정루가 있는데 감찰들은 교대로 이곳에서 궁에 드나드는 관리들 동태도 살폈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모습인데 일제가 이걸 허물어가지고 지금은 경복궁으로 가는 그저 삼청동으로 가는 길 가운데 동십자각만 반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부패와 비위를 적발하는 관리들의 저승사자였던 감찰도 그 고난을 남용하면 극형을 당했는데 무엇보다 술 때문에 극형을 당한 감찰이 많았다고 합니다. 태조실록에 보면 감찰 김부와 황보전이 술을 마시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김부는 극형에 처했고 술자리에 함께 있던 감찰 18명 전원이 파면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지봉유설에 감찰은 임금의 이목지신, 그러니까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 백관을 규찰하고 단속하는 자리라 반드시 자신의 몸가짐부터 소박하게 한 후에 사람들 부정과 불법을 문책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듯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극형을 당한 것이 당시 검찰들이었습니다. 요즘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 청와대 감찰반, 경찰 등이 이 조선시대 감찰과 비교가 되는데 그 요즘 일본 입맛에 맞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내다 팔면서 목돈을 주는 그 사이비 학자나 매국노 고종이란 책을 써가지고 팔아먹는 기레기 종자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조선은 일찍 망해야 할 나라였다고 그 선대를 모독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조선은
당시 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6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로 그 문화와 전통의 유전자가 지금 우리들한테 전해져 가지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근대화에 한 발 앞선 일본 군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침탈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나라 사법권을 탈취한 겁니다. 해방되기 5년 전이죠. 1940년 검사 수가 총 127명인데 그중에 한국 검사는 10명도 안 된대요. 해방이 되고 일제 검사들이 물러난 뒤에 특별 시험으로 100명의 검사를 선발했는데 그중에 오제도 같은 아주 특출난 공안 검사가 좌익 33만 명을 전향시켜가지고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1948년 초대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검사가 145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검찰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검사 정원법에 따라 검사가 2,300, 근 2,500명 정도 되고 판사는 2,5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주사파 더블백 정권에 이어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검사들이 처음 하는 선서를 보면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오늘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음 검사가 될 때 한 선서대로 정의로운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